이건 실질적인 사례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학비 얼마 내냐? 안녕하세요, 미국 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아이를 대학 보내면서 느꼈던 점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대학 개강을 했고 이제 비로소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도 절대 아니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다른 의도가 아닌 미국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 나름대로 느꼈던 그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어떤 차이점을 생각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결코 일반화될 수가 없겠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가 만으로 4살 때 미국에 왔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든 교육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미국에 오기 좋은 아이들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거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초등학교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오면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기억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혹은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때 조금은 더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그때 오면은 어느 정도의 한국에 대한 정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이제 미국 아이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학교 그 이후에 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다시 미국 교육에 맞춰서 대학을 준비하고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조금 부담일 수 있지 않을까. 중학교 때 온 아이들을 보면 장점은 무엇이냐면 한국말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영어도 이제 거의 원어민 같이 구사할 수 있다는 또 그러한 장점이 있죠.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미국에 오는 나이가 몇 살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국하고 한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은 좋은 점수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이 가장 큰 대학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수능이 되었든 어떤 내신이 되었든, 그리고 학생들 역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 점수만으로 그 학생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기는 아주 어려우니까요. 아시다시피 미국 교육은 총체적으로 보죠. 총체적으로. 그래서 학교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에 해당하는 ACT, SAT라는 점수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것이 과외 활동이죠. 예를 들어서 봉사 활동이라 일을 했던 경험이랄지, 학생회 활동이랄지, 미술이랄지, 음악이랄지, 운동이랄 뿐만 아니라 이제 추천서도 받게 되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학교 담당자의 어떤 추천서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구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점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 그리고 특기사항 등등을 모두 고려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갖추어져야 대학을 지원하는데 더 유리할 텐데 한국에서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학생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정말 소질이 있고 그것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공부도 공부지만 여러 가지 다른 활동적인 면을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죠. 전자의 경우라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좀 더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아이가 더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겠죠. 그저 점수만 잘 나오려고 애쓰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면들도 좀 더 갖추어진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겠죠.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점수적인 면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학교를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의 성향이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 그것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좀 더 외향적인 학생들에게 좀 더 맞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또한 그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외향적인 아이들이 내성적인 아이들보다 다 잘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고등학교 공립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있죠. 제 아이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중학교 갈 때 즈음에 이제 사립학교로 바꿨습니다. 뭐 아주 비싼 학교는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뭐 아주 우수한 학교도 아니고요. 한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사립학교를 간 것이 잘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코로나 기간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죠. 한데 제 아이가 다닌 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교장의 재량하에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몇 주 빼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너무 좋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마스크 쓰고 다 했고, 그리고 학생 관리 차원이나 듣는 과목들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사립학교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인 분들이 사는 지역의 공립학교는 대부분 다 좋은 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그 공립학교를 선호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공립인데 좀 특수화된 학교를 다녀서 체계적으로 잘 교육을 받고 아이비리그 간 그러한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립이 좋다, 공립이 좋다. 그리고 학교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왜 학생 때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보다는 친구들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여라도 학교에서 나쁜 것을 배우지 않을 수 있는 좀 그런 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사례인데, 마약 같은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떤 동성애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아이처럼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대학교를 봤을 때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사립학교보다는 주립학교의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등록금이죠. 등록금. 어떤 조건에 부합해서 학비를 많이 면제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죠. 제가 아는 인도분이 계십니다. 그분 아들이 작년에 이곳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좋은 대학 듀크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보니까 SAT도 1580점? 엄청 높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죠. 학비 얼마 내냐? 거의 8만 불 냈다 하더라고요. 등록금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셨던 거죠. 그러니까 8만 불이면 한화로 1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1억 1천, 1억 2천. 그러니까는 내가 1억 연봉자다, 학비 내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학비도 정말 무시 못할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사립학교보다는 주립대학이 조금씩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한데 이 주립대학도 타주에서 오는 경우라면 또 비싸집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좀 더 적합한 교육 시스템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미국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다는 것. 미국의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모로서 또 고려를 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 보내는 것이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린 나이, 고1, 중3 이때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쉽다고만은 할 수가 없겠죠. 아무쪼록 미국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